여러분, 동네 상권의 떡집들 진짜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빨리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년 새 동네 떡집 평균 감소수입니다. 예, 1년에 적어도 233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떡집이 사라지는 것은. 저는 원래 떡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떡을 잘 사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안에 상가의 떡집에도 자주 갑니다. 여러 가지. 가래떡부터 시작해서 시루떡, 인절미까지. 예, 저는 자주 사 먹기 때문에 떡을 또 좋아하거든요. 빵도 좋아하지만 저는 떡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안 먹어요. 요즘 애들은요. 이게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이러면 기겁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도 보면 떡 먹으라 그러면 안 먹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탄수화물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런데 빵은 먹어요. 또 빵은. 케이크도 먹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떡집 분위기에서 예, 이게 빵집 분위기로 많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 변해서 떡집의 매출이 줄고요. 떡집의 매출이 줄으니까 이게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요즘 말입니다. 이사하고 나면 떡 돌리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무실에 들어온 지가 2년 6개월 됐거든요. 2년 6개월 됐는데 이 사무실에서 떡 돌리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떡 돌리는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거든요. 회사에서도 결혼식을 하고 나면 떡을 돌리고요. 예. 승진을 하고 나면 떡을 돌리고요. 뭐 15떡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5떡이라는 것도. 공무원들 사이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떡 돌리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매일경제TV 사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안 돌려, 승진떡도 안 돌린다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결혼식은 또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솔직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 예,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든 돌이든 100일이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결혼식이나 돌이나 100일이 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조차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요조차도. 그러니 떡 자체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 동네 떡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실제입니다. 실제. 지금 동네 떡집에 가보면 말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아니 10년 전에 좋았어. 15년 전에는 더 좋았어. TV에서 드라마에 한번 떡 먹는 장면이 나오면 떡 사러 많은 사람들이 쭉 나왔는데 지금은 TV에 나오든 TV에도 떡 먹는 장면이 없고 예,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안 나와.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인절미 이런 걸 보면 그냥 예, 침이 막 넘어가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재료비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재료비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재료비를 얼마나 감당 못하는지. 쌀 빼고 떡 재료값 다 올랐다는 거예요. 쌀은 예, 한 19% 전년 대비해서 내렸지만 콩은 6% 올랐고요. 팥은 10%, 참기름은 16%, 식용유는 무려 23.9%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버텨내겠어요 떡집들이? 이게 쌀은 내렸다고 하지만 나머지 게 다 올랐으니까 안 그래도 어렵잖아요.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최저임금도 말도 못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2018년 기준으로 말입니다.
전국의 떡집 수는요 17,200개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16,500개로 줄었습니다. 매년 233개씩 233개 정도가 계속 폐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매년 폐업을 하면 이제 뭐 떡집도 나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정도로 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농가는 더 어려워집니다. 농가는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계신데 실제 뭐 기계로 쌀 농사를 짓죠. 과수원도 하지만 이게 쌀값이 지금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쌀값만 떨어지잖아요. 그죠? 풍년이잖아요. 풍년. 근데 쌀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쌀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말입니다. 하루에 햇반 하나를 소비를 못한대. 햇반 하나. 햇반 하나가 210g인가 그런가요? 210g인가? 우리나라 평균 하루 소비량이 150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만 충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계속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네 떡집들이 사라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요. 시대가 변하는데 그 변화의 어떤 흐름에 잘 묻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랬으면 이게 떡도 말입니다. 전통 떡도 중요하지만 떡도 세계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빵이 세계화되는데 떡이 세계화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계화를 위한 그런 변화도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또 변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 상황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떡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회자가 돼서 동네 떡집들이 쉽게 말하면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떡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오늘은 한 개 팔았어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냥 노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힘내시자고요. 동네 떡집이 동네 장사만 했다면 이제는요 뭔가 온라인도 준비를 해서 뭔가 소비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안 된다? 내 스스로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다 안 되면 또 노력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노력하면 분명히 빛이 보일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큰 희망도 보이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온라인도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